4번 문제 보자. 자, 주간 테스트 풀입니다. 4번 문제 여러분들 문제만 잘 이해하시면 저거 함정에 걸리셨어요. 여러분들 문제 읽어볼래요? 세 줄이야 딱. A가 1, 2집합이래. 그럴 수 있지. 얘에 A에 대하여 집합 B는 뭐냐면 B의 문장을 읽어봐. B는 집합 A에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이래요. 뭐라고? 부분 집합들의 또 집합이래. 네. 이 말만 잘 되면 끝났거든요. 말을 잘 해요. A는 집합이야. 근데 B는 문장으로 정의된 집합이야. 말로 집합. 근데 A를 보고 모든 부분 집합을 모아 집합을 만들어. 따라서 여러분들은 B를 색칠해보자. B를 자 열고 닫으면 어떤 집합이라고? 앞에 거에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야. 네. 그럼 B는 진짜로 원소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원소는 뭐? 하고 2하고. 일단 공집합. 네. 아니 왜냐면 A의 부분 집합은 비어있는 것도 부분으로 보잖아요. 네. 오케이? 또 열어봐. 1, 2. 1집합. 일단 최대한 많이. 그 다음에 2집합. 얘 부분이잖아. 그 집합을 또 넣으라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1, 1, 2집합도 부분 집합.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B는 이렇게 나열하셔야 돼요. 부분 집합들의 또 집합이 B래. 말장난 아니야. 그래서 해보자. 따라서 그 B에 또 뭐하래? 그 B에 또 부분 집합을 해서 개수만 세. 여러분들 부분 집합에 또 부분 집합의 개수 세면 돼요. 그럼 몇 개일까요? 이 둘,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유변수가 있으니까 결국 2의 4제곱까지만큼 상상할 수 있어요. 왜?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가 2의 4번 발생하게 따라서 16까지가 정답이고 여러분들은 저런 문장으로 정해진 집합은 말장난이지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합을 만들 때 부분들로 또 만드는 새로운 집합이고 그거에 또 부분 집합이니까 몇 개 들어있는지는 4개 들어있으니까 이해 16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저거를 고품격스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부분 집합들을 모은 새로운 집합을 멱다는 소리하고 있죠. 어쨌든 그냥 더 번역한 거기 때문에 집합들의 꼬집합, 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참고하시고 뭐 용어는 교과가 좀 있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개념이 있나 보다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이 제일 어렵겠죠. 얘들아 5번이 제일 어려운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봐봐. 우리가 집합에서 뭘 배웠냐면 집합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개수를 셀 때 이렇게 있었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을 세고 각각을 센 다음에 겹치는 거 빼줘야 된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이건 공식이니까. 그치? 이거는 개수야. 근데 얘들아 신기하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말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마치 얘들아 알파벳 N을 S로 바꾸면 S가 뭐냐면 합해주세요예요. S라는 기호가 뭐냐면 서메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글자 썸 합하다의 영단어거든요. 그럼 S라는 거 뭐냐면 그 집합을 보고 모든 원소를 빠짐없이 더하는 기호가 S라는 거거든. 근데 신기하게 원소의 개수를 세나 원소들을 확인한 다음에 다 더하나 대칭성이 있게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돼요. 합집합을 하고 모두 더하세요는 원소의 총합인데 그러면 이것도 됩니다. 각각을 다 더하고 각각을 다 더한 다음에 겹친 만큼은 미양이라면서 빼줘야 돼요. 이거 돼요. 다시 한번 원소의 개수만 되는 게 아니라 합의 기호 S라는 거에 대한 집합의 뭐 맨날 등장해요. 모든 원소의 합을 S라고 하자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런 합집합하고 나서 다 더하나 말로 해서 봐. 뭉친 다음에 다 더하나 미리 각각을 다 더한 다음에 겹친 만큼을 주성비더 빼주면 결과적으로 같아지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5번 문제의 주제는 이 공식을 받아들이면 쉽게 풀립니다. 5번 문제는 합집합의 원소개수는 각각 더한 다음에 겹친 만큼을 다 뺀다. N처럼 돼요. S도. 자 그걸 쓸 겁니다. 자, 문제에서 5번에서 뭐라고 됐냐면 물론 이거 알고도 조금 더 배경지식이 있어요. 자 5번은 문제에서 A라는 집합이 몰라요. 이걸 흔히 말하는 X1, X2 오른쪽 아래 천자로 씁니다. 화학 시간에 배웠죠. 비슷한 게 아닌가요? 화학 시간에 뭐 있지 않나? 오른쪽 아래 쓰는 걸 뭐 분자식
아무튼 그렇죠. 수학도 이런 걸 첨자라고 부르는데 x1, x2가 외우면 돼요. 네. x3 몰라요 세 번째, 몰라요 네 번째, 몰라요 다섯 번째, 몰라요 여섯 번째가 살고 있대요. 이건 3자고. 근데 문제에서 이걸 약속한 다음에 얘들아 b를 조건 제일법으로 나열했어. 여러분들 b의 의미를 읽어볼래? x를 전부 모아라. 막대기 x바 x는 설명문이 나와 있어. xi에다가 k만큼을 더한 거고 이 i는 뭐냐면 이 첨자는 이 xi는 잘 대문자 A집합에 속해 있으면 말이 되는 이런 말장난인데 여러분 b를 이 말을 읽고 여러분들이 뭐하고 싶을까요? x를 모아라. x는 이딴 녀석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xi는 뭐였지? A에 속하는 무언가기만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xi는 속하면 되는 거니까 이름부터 하듯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그냥 열린 결말이에요. 따라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b를 열심히 얘들아 b를 펼치면 어떻게 쓰면 될까? b의 정체 x1 플러스 k 쉽죠? 여러분들 그냥 마치 이걸 k는 상수라서 일정한 수 k래 k 덧셈 x2 플러스 k x3 플러스 k x4 플러스 k 왜냐면 x의 성질들을 보지 x는 같다 블라블라 더하기 k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b를 열심히 나가면 이딴 식의 원소 날법을 펼칠 수 있으면 x6 더하기 k 다다 이게 b의 정체예요. 말로 표현해볼까? b는 뭐야? a의 원소들을 k만큼 더한 새로운 원소들인 거예요. k라는 건 일정한 수 몰라요. 왜? k도 몰라. 근데 마치 이렇게 평행이동 것 같지 않니? 평행이동 숫자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k만큼 더 세만 숫자 평행이동인데 자 그럼 a랑 b는 일단 결정했어. 그다음 문제 읽어볼게. 자 문제에서 근데 a랑 b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힌트 교집합했더니 그 집합 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10집합 15, 17.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집합 A의 모든 원소야. 얘들아 그거를 집합 A의 모원합 모든 원소합을 저는 줄여서 SA라고 불러요. 네. 그거를 75가 됐다. A를 이렇게 물체를 저울에 적으니까 75만큼 더해지는 거예요. 뭐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합집합의 모원합 모든 원소합이 적어서 S A 합집합 B를 해봤더니 지 맘대로 해봤더니 126이 나왔대.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은 집합 B의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원소는 누구였을까요? 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스무고개 퍼즐을 하는 거야. 퍼즐 찾기. 이런 생기들 만족하는 B는 어떻게 생겼을까? 맞습니다. 자, 그만 시작해볼게요. 자, 지금 등장한 여러분들 합집합, 각각 교집합 뭔가 관련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썼던 좌변과 우변에 내가 아는 만큼을 대입할게요. 자, 보아. 우리는 합집합의 모원합 공식, S 공식도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구해보면은 첫 번째,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문제도 줬죠. 그럼 126은 같아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거 저울을 재는 거예요. 같아야 돼. 자, 합집합의 모원합은 전체적으로 같아야 돼요. 누구랑 같아야 되지? 합집합의 원소이겠어. 원소의 총합은 A의 원소의 총합, 상대방의 원소의 총합, 겹치는 만큼의 모원합을 빼줘야 되겠죠. 괜찮나요? 네. 얘는 문제 준 거니까 그냥 사용한 거예요. 126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한 거야. 126. 요거는 몰라. 근데 얘들아 봐봐. 잘 보면 여기도 알아야 돼. SA 줬죠 문제에서. 네. SA는 대입하면 문제에서 준 단서 75만큼 커요라고 돼 있으니까 75 대입해. 그러려니 보죠. 얘들아 사실 SB도 아는 거다. SB도 알아요. 왜? B의 정체가 뭐야? 이런 원소들이 나열인데 빠짐없이 다 더하면 교환 법칙을 쓰면 x1, x2, x3, x4다 x6까지 다 거. 그게 A 아니야? 결과적으로 SB는 해석하면은 75 요 더해진 숫자들 문제가 좀 제공한 숫자 75 플러스 6K겠죠? 이건 1차원 문제이거든. 왜냐면 K가 6번 되길 거 아니야. 네. 아니 K 더하기 6K잖아. 따라서 B의 모원합은 A에 비해서 6K 더해진 새로운 합이 되겠죠.
그냥 원소끼리 더하면 되잖아. 그치? 순서 바꿔서 더한 거예요. 그거 없지. 오케이? 75 더하기 75 플러스 6K가 SB의 무게야, 무게. 교집합의 원소의 합은? 문제 이거 더해보세요. 더하면 몇이지? 10 더하기 15 더하기 17. 얼추 40인가요? 네. 50인가? 40이죠. 40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빼기야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내가 아는 숫자들을 잘 조합하면은 합집합은 같다. 다 더한 거에서 곱침만큼을 뺀 거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배열이 될 거예요. 숫자 노름이다. 해보자. 계산해보자. 126은 같다. 75대 75는 150이에요. 150에서 41을 빼면 108? 아무튼 노름이 해봐요. 난 몰라요 6K. 괜찮니? 네. K는 몇이었을까? 1차 방정식이야. 이항한 다음에 B에 넣으면 K는 3꼴이 나와요. 3이 나와요. 그냥. 이항은 18이고요. 18이랑 B가 되면 K는 3입니다. K가 뭐였지? K 정체는 B를 구성하는 더해주세요의 일정한 숫자 x1 플러스 3, x2 플러스 3, x3 플러스 3, x4 이런 K를 찾은 거야. 자, 여기 목적은 뭐냐면 그 집합 B에 가장 큰 원소 중에 두 번째 거 고르는 거니까 걔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퍼즐 찾기. 쌤 이젠 다 썼는데 K가 나오는데 뭐 하면 되지? 아직 덜 쓴 단서. 교집합의 구체적인 원소를 보세요. 10골, 15골, 17골이니까 A랑 B가 겹치고 이런 소리 안 해야 되나? A가 이만큼 살고 있고 B가 이만큼 살고 있는 데데데데데데데 10 살고 있고 15 살고 있고 11 살고 있는 거니까 생각해봐. A 입장에서 얘들아 A 입장에서 그걸 세 개를 준 거죠. 그러니까 몰라지만 최소한 언젠가 여기 사이에 10이랑 15, 17이 등장해야 되겠지. 교집합이니까 둘 다 있었던 소리잖아. 따라서 그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에 플러스 3한 숫자는 B에 있어야 되겠죠. 13. 왜냐면 지금 B는 A로부터 3씩 더한 의미잖아. K라는 숫자가 찾았잖아. 그러면 10이 여기 있으면 13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13. 10 플러스 3. 15가 살고 있으면 A 입장에 살고 있으면 A에다가 3만큼 더한 숫자가 B니까 15 플러스 8. 15 플러스 3. 18도 여기 살고 있어야 되겠지. 이 정의를 보세요. A에 비해서는 더한 거니까. A 입장에서가 이미 있잖아. 확실하게 있잖아. 그러면 더한 만큼이 B 있어야 되니까 이만큼. 마찬가지로 17에다가 플러스 3하면 20도 여기 살고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물론 B 입장에서 6개가 다 등장했네? 근데 B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B의 원소에서 3을 뺀 숫자 7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을 때 더하기 3이잖아. 그럼 B에 있다고 치면은 거꾸로 가려면 빼기 3 하면 되겠지. 그래서 끝났어요. 15에 빼기 3, 12, 17에 빼기 3, 14는 여기에 살고 거고 이런 원소로 상상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해석이에요. 이거 해석하는 거야. 이래야 말이 되겠죠. 집합 논리이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B의 가장 큰 원소 중 두 번째 거. 18 정도겠죠. 정답 18 쓰시면 돼요. 오케이?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기호. S라는 기호는 N에 대해서 한 것처럼 원소의 개수 공식처럼 됩니다. 합집합의 개수, 합집합의 합은 각각의 합에다가 교집합 합을 뺀다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미 증명된 사실인 부분 당연히 되겠죠. 자연수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숫자들을 더하면 뺀 만큼이랑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8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6번 거리입니다. 저거는 여기 다시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쪽 7번부터 14번인데 7번도 의외로 더 밝혀서 제가 어렵게 내려고 했던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9번 얘들아 9번은 때려박아도 미안해요. 얼추 그 가정법 하면은 A랑 B를 그려봤을 때 SA가 4SB가 되려면 4배 쓸 때 갖다 되려면 몇 개씩 원소를 집어넣으면서 검산해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해보시고 의외로 10번, 13번에 이제 집합의 개수 활용 글자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몇 개씩 들어있을지 이렇게 넣는 거 잘 해보시면 됩니다. 10번 패스고 13번 패스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쪽으로 갈게요. 세 번째 쪽. 일단 15번은 뭐예요? 경찰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런 추론하는 건데 물론 경찰 문제도 있는 거라고 않지만 그냥 추론하는 겁니다. 3단노법 쓰면 돼.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P면 P 잡고 쓰시면 되고 넘어가고 16번 볼까요? 16번은 좀 간단하게 이루했지만 좀 생각 많으니까 16번. 근데 16번도 이거는 우리가 아는 방금 했던 S랑 달라요.
16번이요. 16번은 문제 출제자가 지 맘대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 nx nx만 sx.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자 문제에서 x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그 집합을 뜯어봤을 때 x의 최소 원소랑 x의 최대 가장 큰 숫자를 뭔가 더한 만큼으로 약속하는 독특한 기호예요. 16번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문제에서 이런 상황인 거 보다면서 적응하셔야 돼요. 규칙성 찾기. 최소값 최소값 더한 거.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대표들을 더한 게 SX라는 기호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A 집합이 2, 3, 4, 5, 6, 7, 8, 9까지 준비가 돼 있고 이 A의 부분 집합 X가 살고 있는데 그 X는 얘의 부분이야. 근데 뭐한다? 그 수많은 부분들 중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X의 S를 했더니 딱 10이랑 같아진다라는 집합 방정식입니다. 그럼 같을 때를 찾는 건데 우연히 같은 거예요. 이건 우연히. 왼쪽은 항상 같은 항등식이 아니야. 방정식이에요. 가끔씩 같은 거.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듣고 있나요? 연필을 드시면서 좋아요. 잘 풀었을 거. 까비. 자, 여러분들 지금 SX가 10이 되었다라는 문장을 해석하면요. S가 뭐였죠? X 이거는 봐봐. X를 뜯어봤을 때 최소랑 최소값을 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X를 열고 닫을 때 아씨 집합 만들고 싶은데 누구 넣을까? 자 부분이면 돼요. 부분 집합 X. 근데 최소값을 더해봤을 때 10을 매기려면 맞습니다. 마트에 가서 뭐를 담지? 막 고민하다가 수상하면서 바로 더했을 때 10이 되려면 상식적으로 얘들아 그치? 양끝값 네. 예를 들어 2 플러스 8을 가져오면 즉 x에다가 2 집어넣고 8 집어넣는 순간 최소값 최대값을 2, 8로 잡으면 더했을 때 10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2랑 8은 반드시 넣고 10을 메꾸기 위해서 넣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물결 그냥 아무나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2랑 8을 넣고 그 사이에 있는 아무나를 집어넣어도 계속 최소 최대가 28, 28, 28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즉 여기는 아무나 넣으면 돼. 즉 2랑 8을 반드시 넣고 3, 4, 5, 6, 7을 내 마음대로 집합에 넣을까 말까의 개수 즉 2의 5제곱까지로 생각해도 될까요? 자유변수가 5개잖아. 3, 4, 5, 6, 7 넣을까 말까. 마찬가지로 쌤 반드시 x를 2, 8로 넣나요? NO! 다른 방법도 있죠. 네. 어떻게? 3과 7. 3, 7 좋아요. 3 넣고 7 넣는 순간 아싸! 최소값 7이니까 아싸 배하면서 7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 그 사이에 반드시 없애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넣거나 말거나 그때마다 그 10이 되겠지. 최소랑 최대만 보는 거니까. 따라서 이땐 자유변수 몇 개일까? 3과 7로 쪼여. 이거 쪼이는 거야. 그러면 3과 7을 넣고 넌 넣지 말아야 되겠지. 3과 7의 가운데 낑겨있는 숫자 4, 5, 6이 자유변수니까 3개만큼 자유롭게 넣는 거. 2의 세제곱까지. 즉 8배. 마지막으로 세 번째 x를 만들 때 4 넣고 6 넣은 다음에 물음표. 그러면 4랑 6을 반드시 넣고 나서 5는 넣을까 말까의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이게 1제곱까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다음은 다 더하시면 돼요. 합의 법칙. 오랜만에 시험이었던 경우에서요. 합의 법칙입니다. 또는의 개념은 더한다에 따라서 셌으니까 다 더하시면 16 더하기 8 더하기 2니까 42가 된다. 오케이? 괜찮나요? 30이 아니에요. 40이 아닐까요? 아예 2의 5제곱 30이 아니에요. 맞아. 32 더하기 8 더하기 2 좋아요. 내가 과거가 왔나봐요. 42개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 17번도 가볼게요. 17번. 저거 여러분들 말에만 잘 이해했으면 좀 쉬운데 17번 문제요. 17번은 집합과 명제를 짬뽕해서 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뭐냐면 어떤 말과 말이 있어.
말 두 개가 있어. PQ라는 말이 있는데, 자, P라는 말과 Q라는 말들이 있는데 각각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한다면, 얘들아, P랑 Q의 벤다이어그램을 얼추 그리면, 자, 합집합의 P 합집합 Q가 여러분들 12의 약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열심히 손가락으로 세서 나열하면은 1, 2, 3, 4, 6, 12.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P 교집합 Q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3, 6, 10 넣으면 일단 문제에서 준 게 각각의 진리집합 그 말이 되는 곳이 진리집합인데 네. 자, 근데 문제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자리를 줬어요. 근데 구하라는 건 뭐지? 합집합, 교집합 줄게.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보면 P이면 Q다가 거짓일 거래. 마찬가지로 Q이면 P이다. 얘도 거짓말일 거래. 왜냐면 말이 안 빼거든요. 자, 그 거짓이 되게 하는 발례들의 합. 마찬가지로 거짓말이 되는 발례들의 합을 각각 A만큼 B만큼이라고 치고 더한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만 잘 좀 끊어서 읽으면 각각의 집합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합집합하면 얘야. 교집합하면 얘야. 그러면 P면 Q다 거짓말이고 Q면 P다 거짓말이거든. 그러면 발례들의 총합은 A랑 B라고 했을 때 또 더하면 몇일까? 맞습니다. 자, 지금 PQ의 교집합은 360이니까 여기다가 360을 적을게요. 이거는 교집합 자리니까 둘 다 말이 되는 것이에요. P도 참이고 Q도 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과 결론으로 문장을 읽으면 참일 때가 거짓말일 때가 언제죠? 앞문장은 참이고 뒷문장은 거짓말이 되는 이런 일이 발리란 말이야. 괜찮니? 문장을 읽었을 때 앞에 건 참이고 뒤에 게 거짓말이 되면 전체 문장이 거짓말인 거지. 따라서 참이면서 거짓인 거. 그걸 뭐라고 부르지? 앞에 건 참이고 뒤에 건 거짓인 자리. 바로 발레가 살고 있는 곳. 차집합이죠. 다시 한번 발레가 살고 있는 곳은 차집합이에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만큼 차집합. 따라서 얘들아, 발레가 살고 있는 곳 색칠해봐. 그림을 그렸을 때 발리가 살고 있는 P에서 Q를 없앤 만큼, 즉 여기가 발리, P면 Q다가 거짓말인 예시들이 여기 있을 거야. 따라서 그 원소들의 총합을 문제에서 A만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합한 게 A예요. 그 다음에 Q이면 P다가 거짓말이거든. 그거에 발리가 살고 있는 거. 얘들아, 발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앞집합에서 뒷집합을 빼면 Q에서 P를 없앤 만큼이 발리야. 따라서 여기가 또 다른 발리. 그것들의 총합을 B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A랑 B는 각각은 모르는 거야. 이거는 못 구해요. 근데 합한 거에 또 합한 거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언젠가 이 울타리 안에 1, 2, 3, 4, 60이 다 들어있어야 되고 교집합에 3, 6, 12가 들어간 순간 3, 6, 12를 지은 남은 원소 이상하셨나요? 아니 당연히 1, 2, 4 얘들아 여기랑 여기에는 언젠가 1, 2, 4가 들어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집합에 구조적으로 합집합에 다 들어있어야 되고 교집합에 3, 6, 12가 고정이니까 이 왼쪽 초승달 오른쪽 초승달 모양에 1, 2, 4가 언젠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1, 2가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사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칭성 있게 여기에 몰빵하든 여기에 몰빵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든 그 자리의 합들의 합은 그냥 1, 뭐 2, 4, 1들, 2, 4, 1들 어쨌든 더할 거니까 얘들끼리 더하면 정답이겠죠. 왜냐면 순서 바꿔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7이에요. 그냥. 오케이? 요거 A랑 B는 각각은 물음표예요. 몰라요. 근데 합한 만큼은 알 수 있는 거지.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 거짓인 발레들의 총합이니까 얘를 무시하고 여기들의 합과 여기들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총합은 그냥 3, 6, 12를 뺀 나머지들의 합으로 보면 되겠죠. 오케이? A랑 B는 각각 못 구해요. 근데 합한 건 알 수 있어요. 발레가 살고 있는 곳 17번에 주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 19, 20부분은 이제부터 명제 뒷부분 호시 주관에 치냐 산술 기하냐만 쓰시면 됩니다. 자, 18번은 여러분들 이제 18번 갈게요. 18번은 삼기평이에요. 산술 기하 평균 사용하기.
자, 문제에서 얘들아, 이것들을 쪼개면 안 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제로가 갑자기 오랜만에 등장했다 얘들아. 두 글자. 허근을 가진다 해서 끊자. 여러분들이 허근을 가질 조건을 먼저 적으시면 2차 방정식의 허근 조건이 뭐였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좋아요. 판별식 써보자. 자, 허근을 가질 조건 계수 1 마이너스 1 a니까 판별식을 적으면 b의 제곱 빼기 4배에 ac 근데 1이 곱해주고 1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이 판별식을 적은 게 음수가 돼야 허근을 가질 조건이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하면 1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부동 방향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허근을 가진다 판별식의 음수를 적는다야. 오케이?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은 근데 허근을 가진다 해서 다음 줄에서 충격적인 말을 해요. 가질 때 다음 줄 a 플러스 1분의 9의 최소값 사이수 써야 돼요. 그때의 a 값을 n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문장을 끊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 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얘들아 허근을 가진다 해서 끊으면 판별식의 음수니까 부등호를 풀면 a가 3분의 1보다 크니까 양수인 거죠. 한번 4분의 1보다 더 크면 a는 일단 문자는 문자인데 양의 문자인 거죠. 양수. 양수네 여러분들이 자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만큼의 최소값은 우리가 배운 최소값 구하는 공식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산술기하 표기를 적용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상태로 산술기하 쓰면 망해요. 식이 안 이쁘거든. 따라서 자, 식 조작을 하자. 식 조작이요. 통화에서 식 조작 많이 하네. 어떻게?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건데 맞습니다. 강제로 주인공에다가 슬러시 그으면서 1을 더해주고 1을 빼주면 어차피 연동한 거니까 순서를 보면 좀 더 똑같겠죠. 오케이? 네. 정리 어떻게 돼? a 플러스 1에다가 a 플러스 1분의 9에다가 1을 빼는 거랑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 새로운 양수로 본다면 얘가 a 플러스 1은 양수죠. 네. 4분의 1 같은데 이거 더 양수지. 자, 얘도 양수죠. 따라서 양수 더하기 양수는 이제 시작이에요. 두 개의 합은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만큼 곱하기 연결하면 약분돼서 9가 들어간다는 건 암산이 될 겁니다. 오케이? 루트 9는 3이야. 3이 6이야. 따라서 계산해주면 6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절대 부등식, 산술기하 분식을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을 때가 정답이겠죠. 왜? 주인공의 최소값이라는 건 지금 크거나 같다니까 8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는데 6이랑 같으면 그나마 작게 한 거겠죠. 따라서 등식일 때가 정답이에요. 등식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건 문제의 구조를 보세요. 이상이니까 딱 같을 때가 정답이에요. 따라서 등식일 때 최소니까 그러면 이게 6일 때야. 6이니까 6 마이너스 1까지 처리하면 결국 5만큼 작을 수 있다는 게 숫자가 보이나요? 6 마이너스 2 5죠. 따라서 그때의 최소값 m은 5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6이 이상일 때 1 때는 게 5 이상. 5 이상일 때 딱 몰아서 오케이? 네. 그때 x값은 어떻게 구하냐? a값은 산술기하 분식이 내가 등식으로 바라봤을 때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조건 등식일 때 바로 언제였죠? 산술기하 평균이 같을 때. 뭐였어? 말해봐. 산술미은. 산술기하 평균이 부등식이었지만 네. 등식처럼 보일 때가 언제였지? 같을 때로 바라볼 때 그 특징. 산술기하 부등식이 이 구조인데 네. A, B가 같을 때. 좋아요. 맞습니다. 앞에 것 뒤에 같을 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 산술기하 분식이 등식처럼 보일 때는 특별할 때 앞, 뒤가 똑같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조사해보자. 자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분의 9가 앞뒤잖아. 앞에 것 뒤에 거잖아. 따라서 걔를 언제 같아지는지 뜬금없지만 조사해보시면 그게 산술기하가 되는 때거든요. 자 그러면 양변을 a 플러스 1씩 곱하면 얘는 제곱했을 때 9가 언제 되길까는 같은 말이죠. 분모만큼을 도시로 빼죠. 따라서 이거는 제곱했을 때 9인 건 플러스 3이거나 마삼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a 플러스 1은 3일 수도 있고 마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음수는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a는 2. 따라서
그때 이 값은 이 정도라고 검산할 수 있습니다. 검산.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은 사용법을 두 개 알아야 돼요. 부등호 방향 쓰는 거랑 두 배 루트 곱한 거. 그리고 등식으로 초이스. 내가 선택했으면 우긴 거잖아. 부등호지만 등식. 그거는 앞에 거 뒤에 숫자가 양수지만 같은 양수일 때만 돼요. 그거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어쨌든 그렇습니다. 19번대로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산술기하. 맞아요. 산술기하예요. 산술기하인데 양수 두 개짜리 버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20번. 20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0번 합시다. (20번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 단어 뭔데? 모든데 어떤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데 어떤이라는 주제거든요. 제가 그 내용 동안 그러니까 참은 돼야 돼요. 20번의 구조를 봐. 자, 가문장은 뭐냐면 가문장 이거보다 0보다 큰 x가 있어. 근데 어떤 x가 있대요. 어떤 실수 x가 있어서 x 플러스 a 빼기 4가 제로보다 작다를 만족시켜주세요라는 희망사항이 이건 조건이야. 어떠니까 명제네요. 미안해요. 나는 x가 0보다 작은 어떤 모든 실수 x 점점점. 그냥 뒷문장이 뭐냐면 결론 x-7에다가 x-3a 더하기 4가 0보다 이상이 된다. 뭐 이거를 풀면은 저게 말이 되고 말되는 둘 다 참이 되기 위한 참이 되려면 저기 중간에 등장한 문자 A랑 A는 부등호를 범위를 세우면 어떤 A를 줘야 참이 될까요? 참점점 둘 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나만 생각해보자. 얘들아, 가가 참이려면 뭐가 돼? 가가 참이려면 얘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참이려면 어떤이란 표현을 만족해야 되잖아. 어떤은 전부 다 만족시키는 거야? 하나라도요. 하나라도 돼. 그럼 하나라도라는 건 같은 말이 뭘까? 하나라도 참이라는 건 앞에 있는 재료들 x가 0보다 큰 거를 수직선으로 그리면 얘들아 x가 0보다 큰 게 다 정렬 다 모여봐. 일단 여기가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서 이거 봐. 이렇게 끊어. 자, x가 0보다 크다고 치면, 즉 0보다 큰 모든 아이들 조사하면은 수직선의 0의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앞문장의 진리 집합이죠. 생각해보세요. 0보다 다 나오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나 x인데? 0보다 큰데? 다 있겠지. 괜찮니? 네. 얘들아, 그 다음에 뒷문장. 이 결론 자리를 일단 풀면 1차 부등식 풀기. 1차 부등식. 이해한 다음에 정리하면 얘는 같은 말이 뭐야? x를 작게 해주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는 일단 이건 같은 말 1차 부등식으로 푸는 거. 자, 근데 우리는 앞문장을 만족시키는 하나라도 뒤에 거를 참이 되게 하면 이 전체 문장은 참인 거죠. 어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돼.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앞문장 이걸 되게 하는 어떤 x에 대해서 결과물이 되게 한다. 바로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도 돼야 되니까 앞집합이랑 뒤집합에 겹치는 게 하나도 있어야 되겠죠. 어떤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야, 하나라도 여기를 화살표 쐈을 때 정답을 만족시키려면 지금 이 진리집합 정답들의 모임이랑 이 정답들이 진실과 진실이 겹치는 곳이 있어야 애초에 참이 되겠어. 하나라도 해야 돼. 따라서 겹치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가는 겹치는 게 존재 한계라고. 한계 이상. 여러분들이 그럼 그 그림을 그려보자. 얘들아,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그냥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모든 애들이 걸려있지. 자, 그 다음에 뒷문장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보다 작게 하는 부등호를 여기다 그려. 근데 희망사항을 만족하세요. 겹치는 게 있으면서 가야 되면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얘를 그릴 때 x는 얘보다 작으니까 얘를 어디서 상수 취급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왼쪽을 바라보는 여기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은 하나라도 같은 말이 또 겹치는 게 있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겹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각각의 부등호의 해랑 부등호의 해가
겹치는 곳이 있는 그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0은 얘 거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는 얘 거예요. 일단 얘 건데 경계값이랑 관계값이 어떤 게 이렇게 끼게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같은 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같은 말 뭘까? 의도치 않게 0과 이 숫자의 위치 관계가 오른쪽으로 얘가 가 있죠. 우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끝났습니다. 0과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이쪽으로 벌어져 있어야 돼요. 위치가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이거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a를 4보다 작게 하라는 문장이 결국 가의 결론입니다. 아, 이게 참이 되게 하려면 그림이 이딴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작은 이게 겹치는 곳이 있어야 어떤 에 대해서 참참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되는 거니까. 오케이? 나무. 근데 나문장은 좀 많이 어렵지만 x가 0보다 작은 모든 x마다 음수이거든요. x는 음수네, 음수.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모든 x마다 이 결과물이 참이 되게 하고 싶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x가 0보다 작은 모든 애에 대해서 x-7, x 빼기 3a 더하기 4가 0보다 이상이라는 부등식을 만족시키고 싶은 거야. 빠짐없이. 얘들아, 모든이란 건 빠짐없이 만족시키는 거니까 빈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은 더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얘들아. x가 애초에 0보다 작으면 x가 음수인 거잖아. x 음수지. 그럼 x 음수니까 내가 만족시키고 싶은 이 결론 자리에 지금 스파이가 하나 있어요. 스파이가 있다니까. 바로 그냥 x-7을 잘라서 보면은 이 숫자 덩어리는 확실한 음수인 거죠. 왜냐면 애초에 음수인데 7까지 빼면 더 음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전체 집합 가정 안에서 놀면은 0보다 작으면 x 빼기 7은 양수음수가 애매한 게 아니라 무조건 음수인 거죠. 확실한 음수. 따라서 지금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앞집합은 확실한 음수니까 곱했을 때 0 이상을 만족시킨다는 건 같은 말이 얘를 약분하면, 즉 양변을 x-7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음수만 나눈 거니까 저기 있는 안의 덩어리가 이렇게 부등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x 빼기 7, x-7은 확실한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땡땡이 양수가 되려면 얘도 음수가 되게 해야 음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얘가 된다는 건 얘가 된다는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네. 일단 음수니까 곱했을 때 몰라라? 얘는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또 식을 정리정돈하면 같은 말이 뭐야? 2항에 보면 x는 작거나 같게 해주세요. 이 숫자 2항하면 3a 마이너스 3보다 작게 해줘야 되네요. 여기 5예요? 네. 감사합니다. 굿!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음수랑 음수가 곱해져야 양수가 고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조각별을 봤을 때 얘가 음수가 되게 희망해야 됩니다. 희망사항. 그럼 여러분들이 끝났습니다. 자, 앞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되게 하려면 이제는 모든이니까 수직선 그려볼래요? 수직선 그려. 자, 부등식은 비례집합 그릴 때 수직선 그리는 거예요. 자, 0보다 작다의 집합을 색칠해봐. 0을 찾은 다음에 왼쪽을 바라보면 0보다 작은 모든 아이들이야. 얘 2면 얘를 만족하면 결론. 근데 지금은 이게 모든에 대해서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떤이 아니라 모든이잖아. 그럼 모든에 대해서 찾으려면 앞집합이 뒷집합에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반박하면 안 되죠. 모든은 전부 다 돼야 되니까 앞에 게 기호가 작아야 돼. 따라서 흔히 말하는 포함관계. 즉 얘가 얘를 먹고 있어야 되니까 얘들아. 자, 결론 자리의 지위집합은 3a-5를 찾고 작거나 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3a-5가 여기랑 여기 중에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숫자에 작거나 같다를 색칠했을 때 결론의 진리집합이 훨씬 더 큰 방향, 포함하는 참이 되게 할 수 있는 방향이고 끝났습니다. 얘들끼리 비교하면 0이 좌측에 있다. 3a-5라는 숫자에 비해서 좌측에 있죠. 중요한 거, 여기는 등호를 줘도 됩니다. 0까지 허용해도 되겠지. 왜냐면 0이랑 같을 때까지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가 딱 0이요. 3의 마이너스 0이도 0, 0이니까
포함하고 있어서 말이 됩니다. 따라서 등으로 허락해도 돼요. 오케이? 따라서 얘를 또 정리하면 이하하고 이하면 A는 커지게 해주세요. 3분의 5 이상이라는 1차 부등식이 나와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방금 문장 나랑 아까 구한 가문장을 둘 다 참참이어야 우리가 참인 거니까 따라서 얘랑 얘 연립부등식 겹치는 곳을 구하시면 결과적으로 정답은 최종 정답은 3분의 5보다 이상이면서 4보다 미만인 무언가로 해야 된다. 이 문제 정답입니다. 부등호가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랑 나를 깨끗하게 손질해야 돼. 가랑 같은 말. 결과적으로 브르르 해서 겹치는 게 있으니까 위치 관계가 4보다 작다구나. A가 입장에서. 남은 이건 곱했더니 양수라는 건 음수가 부담되시면 음일 때만 되니까 음수가 되게 하니까 이하. 그리고 이거를 이하하면 저런 1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의 경계값을 구해서 다 포함하게 해야 됩니다. 왜? 모든이라는 소리 때문에. 모든 때문에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은 x 플러스 y를 치환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아마 저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치환해서 풀면 됩니다. 22번은 집합의 원소 AS 활용 문제. 그냥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인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다시 문제 읽어보세요. 된다에게 그리면 돼요. 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문제부터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다 아시는 분들은 자극제나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마플 교과서 꺼내보시면 책은 오늘 좀 많이 생각할 겁니다. 136쪽이거든요. 136쪽. 집합과 명제를 잘 살아서 남아오신 다음 학생들에게 다음 관문이 있습니다. 136쪽이에요. 136쪽이요. 집합과 명제를 잘 겪고 산전수전 다 겪고 오신 분들은 다음 파트 함수인데요. 함수가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제가 쉽다고 말하면 또 저 자식 양치기네. 양치기 소년. 자, 훨씬 쉽습니다. 함수부터 가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랑 달리 고등학교 1학년 배우는 함수는 좀 다른 함수로 리메이크 할 거예요. 리메이크. 그렇습니다. 얘들아, 이제 함수가 뭐냐면 함수 앞단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뭘 약속했냐면 집합이라는 거 배웠죠. 집합. 자, 이제부터 함수를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자, 시작해요. 중요해요. 이거 처음단을 잘 들어야 돼요. 처음 걸. 얘들아, 함수라는 두 글자가 뭘 이제 의미하냐면 잘 들어봐. 우리가 앞에서 집합 배웠죠. 집합. 예를 들어 집합 X가 있다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 집합이 살고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옆 동네에 집합이 살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각각의 집합을 예를 들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게요. 자, 집합과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지. 집합 문제지. 근데 우리가 집합과 집합이 두 개 있을 때 그때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을 화살표로 대응시키는 관계를 이제부터 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함수는 화살표예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함수는 화살표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뭐냐면 함수는 화살표예요. 규칙성. 자, 쏘는 집합이랑 맞는 집합을 이제부터 역할을 부여할 겁니다. 집합과 집합이 있는데 쏘는 애랑 맞는 애. 자, 그때 함수라는 건 화살표인데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함수의 조건. 저는 두 가지를 외우시면 된다고 해요. 함수가 될 조건 딱 두 개예요. all and one입니다. 여러분들 all and one이란 말 아십니까? 자, all 화살표를 줄 때 all 모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편해서 말하는 거야. all 모두 쏜다의 all이에요. one은요 한 번만 써야 돼. 모두 쏘면서 한 번씩 all and one을 만족하면 이제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마구잡이 쓰면 안 돼. 집합과 집합을 연결할 때 모두 쏘면서 한 번씩만 쏘고 있으면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예를 들어 all and one. 1아 5한테 가라. 2아 7한테 가라. 3아 7한테 가라. 이건 하나의 함수가 된 겁니다. 자, 함수라는 건 집합과 집합을 연결하는 화살표를 의미하는 건데 그 화살표의 덩어리를 함수라고 부르고 모두 쏘면서 한 번씩만 잘 쏘면 그게 함수라고 이제부터 볼 거예요. 집합과 집합을 연결하는 거 함수네요. 화살표가 함수야. 전부 쏘고 한 번만 써야 돼. 오케이? 네. 그때 여러분이 각각의 화살표를 뭐 책에서는 대응이라고 부르는데 뭐 굳이 그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화살표의 나열 함수입니다. 오케이?
네. 집합과 집합을 차라리 타기. 차라리 타기. 삐삐삐삐삐. 어쨌든 쏘는 거야, 쏘는 거. 자, 그때 여러분들 그러면 모두 쏘고 한 번씩만 쏠 때 비로소 함수라고 부르지. 만약에 중간 화살표가 없잖아요. 이런 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함수가 아니에요. 왜? 쏘다 말았잖아. 재미가 없지 않나. 어쨌든 자, 이거는 올 조건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 다 써야 되는데 안 쏘는 비겁한 녀석이 있어. 파워패스 나쁜 녀석.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녀석이 욕심을 내서 여러 번 쓰면은 이것도 함수로 안 봅니다. 왜? 원조건을 어겼잖아. 그래서 함수라는 건 모두 쏘면서 한 번씩만 되는 그런 무언가들을 함수라는 두 글자로 이제부터 약속을 하자. 집합과 집합을 연결할 때 욕심 내지 마세요. 모두 쏴. 한 번씩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족하면 함수라고 부르자.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함수가 된다면 all and one 모두 쏘고 한 번씩 떴다면 그때부터 이제부터 용어들이 좀 나올게요. 용어. 자, 1이 5 쏘고 2가 6 쏘고 3이 7 쏘는 예를 들어 이런 하나의 그림 만들게 함수야. 자, 함수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런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함수라면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때 화살표를 쏘는 아이들 집합 화살표를 쏘는 그 집합이 있죠. 걔를 이제부터 세 글자 뜬금없지만 한자를 쓸게요.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의역은 뭐냐면 집합과 집합이 있으면 화살표를 쏘는 역할이 있죠. 걔들을 이제부터 그냥 사람들은 정의역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함수 안에서 화살표를 맞는 집합 있지. 집합. 걔를 이제부터 화살표를 맞고 있다. 쏘는 게 아니라 맞는 집합. 원소들의 모든 집합을 이제부터 두 글자. 한자 시간이야. 공역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자, 정역은 뭐야? 화살표를 쏘는 아이들. 전부. 공역은 뭐야? 화살표를 맞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때 정역과 공역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얘들아 화살표를 맞는 집합 중에서 말장난이에요. 화살표를 진짜로 맞은 애들이 치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말장난인데 화살표를 진짜로 맞은 집합 그걸 이렇게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공치 정의역, 공역, 치역 순서로 일단 단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용어. 첫 번째, 함수가 맞다면 쏘는 애를 맞는 애가 있을 테니까 쏘는 애를 정의역 1, 2, 3 집합. 그다음에 예를 들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또는 그냥 맞을 애들 화살표를 맞는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 4, 5, 6, 7이 공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로 맞은 애들, 안 맞은 애들 있고 맞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맞는 애들을 저희가 이제부터 갑치, 한자에서 치가 갑치거든요. 갑. 그래서 맞은 아이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 치역이고 공역은 맞을 준비가 된 아이들. 치역은 진짜로 맞은 애들만 모으면 치역이고 따라서 다 집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라는 두 글자가 서로 포함이 잘 될 겁니다. 공역이 치역을 먹고 있겠죠. 왜냐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을 준비가 된 아이들 중에 맞은 애들만 모으는 거니까 치역이라는 애는 공역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오케이? 네. 공역과 치역의 서열을 보기 아셔야 됩니다. 공역은 전부 다야. 맞는 애들 전부. 치역은 진짜로 맞은 애들만 모으는 거고 그러면 치역 공역은 포함 관계 집합적으로 치역이 더 작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래 있는 보기 문제는 그냥 거기서 대응하는 연습이니까 보기 문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보기 문제 1번 읽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화살표를 이제부터 함수로 봅니다. 화살표의 날. 그 다음에 137쪽에는 세 글자, 세 개의 용어 정의역, 공역, 치역이 나와 있는데 함수상에서 함수의 세계에서는 쏘는 애랑 맞는 애가 각각 정의역, 공역이고 그 중에서 진짜로 맞는 애가 치역이라고 본다. 거기서 함수, 기호표, 거기서 문제에서 표현법은 그냥 참고로 읽으시면 돼요. 일단 저걸 읽을 줄 아시면 되고. 자, 여러분 보기 문제 2번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기 문제 2번 볼래요? 자, 함수들이 여러 개 있어. 근데 진짜로 함수인지는 머릿속에서 한번 검사해 봐야 돼요. 자, 보기 문제 2번. 1번 같은 경우는 쏘긴 쐈죠. 마일 0일이 전부 다 쏘고 한 번씩 쐈으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보기 문제 2번은 1이 안 쏘고 있잖아. 건방진 녀석 그건 함수 아니에요. 오케이, 꺼져. 3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어쨌든 1번, 3번만 함수고 각각 정의역, 공역치역은 집합으로 열심히 나열하면 원순할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벤다이어그램이 좀 더 편하지 않나요? 그림 표현법. 좋습니다. 자, 그럼 보기 문제 3번은 보기 문제 3번은 일반적으로 얘들아 정의역과 공역치역이 있을 때 그 문제에서 정의역을 언급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실수 전체로 봅니다. 웬만하면 실수 전체. 자, 문제에서 y는 같다 x 플러스 1 x에다 1을 더해서 약속을 하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함수라고 배웠죠. 배웠을 거라고 보십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 x 저희가 x를 이제부터 정의역들로 보는데 그러면 얘들아 문제에서 y는 같다 x 플러스 1이면 x에 아무 말이 없으면 웬만하면 정의역은 생략돼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안 써 있으면 그냥 닫는 겁니다. 즉 x는 모든 실수라는 정의역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근데 얘들아 x가 1을 더해서 y 값을 모으면 그러면 y 값들은 저희가 공역인데요. 치역과 공역. 공역은 모든 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 정도 쓸게. x 플러스 1의 치역은 맞은 값들의 모임이 되는 상상해봐. 맞은 값들도 다 맞겠죠. 왜냐면 x축과 y축에다가 y는 x 플러스 1을 작도하면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 이렇게 직선들의 나열이 x마다 y로 볼 수 있는데 x좌표가 지금 수없이 움직이면 그때 y좌표도 맞은 값들 이 y좌표를 보면은 결국 이 모든 y축에 대응하는 맞은 값들이 있으니까 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의역, 공역치역이 전부 다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집합이니까 그러고요. 집합이니까 언젠가 다 맞겠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2번, 3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x제곱은 2차 함수는 x가 자유롭게 움직여도 y값이 0 이상으로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x분의 1은 저희 뒤에 배운 유리함수라는 뒷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세 개의 용어를 아셔야 돼요. 함수의 세계에선 세 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의역, 공역, 지역. 좋습니다. 좀 쉬는 시간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줄인 사람은 줄게요.